네, 일전에 그 조상님 복을 받는 것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저희 채널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천성조 명품 풍수 채널에서도 제사와 관련된 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그만큼 이 제사 자체가 아직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완벽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풍수, 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운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음덕입니다. 조상님들의 음덕, 음양할 때 음덕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인데요. 이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들 바로 지금 한번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해주시는데요. 장남만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혹은 남자만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누구든 괜찮으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상관없고 단지 유교 사회에서 남아있는 유교가 문제가 아니라 유교 사회 안에서도 단지 나쁘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남자, 여자, 장남, 차남 상관없이 딱 한 집만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영상들 보고 이렇게 뺏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 스승님이신 천성조 마스터님 자체가 예전 젊을 때 이제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서 모든 동네 마을의 그런 행사들, 여러 가지 제례든 여러 가지 축하와 관련된 모든 행사들을 주관하시고 그런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잘 습득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제 이야기가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것도 정말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제사 안 지내고도 잘 살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제사 안 지내고 특히나 잘 사는 사람들 맨날 해외여행 가는데 이거 거의 입에 항상 오르내리는 얘기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이 운이라는 게 눈앞에서 바로바로 탁탁탁탁 쌓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때도 많습니다. 왜 살아가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왜 참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도 잘 되지라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정상적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통용되는 운의 원리와는 빗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러한 것들 본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타고나서 태어나고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타고나는 밥그릇도 있고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공간에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의 그릇들의 크기가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운을 채워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지금 막 살아도 잘 사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나길 잘 태어난 거고 또 여러 가지 복도 있고 운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써버리는 복과 운은 말 그대로 언젠가는 낭비가 되고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함부로 지내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굳이 그렇게 따라가려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물어보신 질문 중에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이 달렸더라고요. 못된 짓 하고도 제사 지내면 복 받나요? 라면서 이제 요거는 조금 비꼬아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겁니다. 왜 굳이 우리의 조상님에 대한 것, 이효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사회적인 가치를 들이미냐라는 거죠. 자, 이와 유사한 게 뭐냐면은 항상 조상님의 산소라든지 이런 음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의 환경에도 좋지 않은 거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때만 환경 얘기를 하냐 말이죠. 진짜 환경을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떤 일회용 쓰레기도 내지 말아야 되고 배달 음식도 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그냥 덜 먹고 덜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굳이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신 분들에 대한 그 예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을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제사라는 것도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여러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를 다하는 건데 왜 굳이 이런 예를 다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사회적인 면모를 비추어서 평가하는지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사 날짜 변경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제사 날짜는 병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시각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시각 기준으로 얘기해서 전날 자시라고, 그러니까 밤 11시부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또 시간 이렇게 하면은 막 또 많이 질문 남겨주실 것 같긴 한데 딱 원칙만 이야기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왜 이 시간과 날짜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컷 잔치상 벌여놨는데 주인공은 오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잔치상이 된다라는 측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사 음식. 제사 음식에 대한 것들 참 말들 많죠. 그리고 이 제사 음식도 뭐 놓는 거 보고 아유 저 집은 뭐 쌍놈이 집안이네, 집은 양반 집안이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제사 음식과 관련돼서는 옛날 율곡이 선생님과 퇴기이황 선생님들, 그런 예를 중시하는 많은 그런 옛 성현분들께서도 그와 관련돼서는 정성에 대한 측면을 더욱 중시하셨지 형식은 집집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스터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가가호고에 따라 다 다른 등의 그런 집안에 대한 예인 겁니다. 뭐 이렇게 위치 하나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되냐?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거기 염두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뭐 조율이시라든지 그런 부분만 잘 지키시면 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막 위치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저 집 나쁜 집이네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성균관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것들은 형식이라든지 잘못된 관습에 불과하다. 성균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보고 저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시류에 맞춰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우리의 전통 자체가 죽어간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한국 컨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귀중한 한국 문화를 받고 한국 문화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인습이야, 악습이야, 무조건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없애버리면은 그러한 모습을 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콩가루 집안 중에 콩가루 집안인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의 전통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현실과의 갈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게 참 마지막 남은 숙제이긴 합니다. 제가 형식과 문화에 대해서 중시하지만은 또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많은 이런 집안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고부 갈등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 또 올해는 뭐 누구 집에 지내니 어쩌니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곤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이 제사 자체가 다 의미 없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사 자체의 그 본질적인 의미, 이 정성을 다하고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게 이런 예를 올리는 것, 그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운들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궁금증이 해결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더 많은 문제가 또 생겨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이 제사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삶에 한번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마음 편하면 됐지 자체는 이 순간의 진심일 뿐이고 이 순간의 그런 내 유혹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순간만 살다 갈 거 아닙니다. 내 마음만 편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욜로와도 같습니다. 그냥 막 지금 한 세상 살다 가는 거 먹고 쓰고 죽자 막 이거랑 다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더라도 이 본질적인 의미가 틀리지 않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그 사이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가시면은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풍수 컨설팅, 강의, 도서, 그리고 복발화 계획자를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